가족폭력의 당사자로서 가족 구성원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실제 가족이 아니어도 그냥 같은 공간에 주거하고 있는 동거인을 가정폭력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외에 특정 이익을 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 결혼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관계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족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들도 서로의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우자와 사실혼의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배운 게 없지만 민법 수업에서 배웠던 779조에서 나와 있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할까요? 저는 뭐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그 일정한 횟수를 좀 넘어가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어떻든 간에 가족 구성원의 허락 또는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재산상 할증이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족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를 집에서 하면 그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폭력이라 하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해주신 그 경제적 위협과 관련된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답을 하고 나서는 폭력의 범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가족 구성원 내에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모두 가족폭력의 범위라는 위험한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의 정도나 빈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가족폭력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서 정신적 학대라던가 가스라이팅과 같은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은 일단 당연히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경제적 폭력도 가족 폭력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개정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현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가해자의 처벌과 개인의 인권 보장 강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개정 전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법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뭔가 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읽어보니까 전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례법이 직접 시행이 되고 그 상황을 더 지켜보고 효과를 지켜봐야 법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가장 그 효과가 기대되는 개정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접근 금지 처분에 대한 그 내용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가정 범죄라는 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벼졌을 때 청소년 입장에서 집을 나가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접근금지 처분을 내린다면 청소년에게도 집이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성폭력 범죄특력법, 가정폭력법 중에서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 촬영도 범죄로 인정하였다는 개정 사항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한 몰래카메라, 즉 불법 촬영 가해자가 자신의 이러한 카메라 촬영은 가족으로서 불가피한 CCTV 촬영이었다라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했던 것이 기억에 남았고, 이러한 범죄의 구멍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막는 법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가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례법 중에 접근 금지 조치의 효과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제 사견일 수 있겠지만 저는 보통 범죄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복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접근 금지 조치에 더 주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접근 금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옛날에는 통신기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제 신변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전 사회와 달리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통신기기를 활용해서 협박하는 수법들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대 변화를 잘 담아서 가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가정폭력 대응 방안 또는 피의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가정보호처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것이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구별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대응 방안이나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좀 매우 추상적인 내용만 지금 알고 있는데, 이번 인터뷰와 로터리 카드 뉴스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새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실 잘 모르지만 올려주신 카드 뉴스를 참고해서 앞으로 알아가겠습니다.